안녕하세요. 정답없는 입시 균형이 답이다. 학습 균형 온라인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날씨가 선선하시죠?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것들이 저를 약간 계속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여기 오시고 또 질문 이렇게 어렵게 주신 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힘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상담 장면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다 보면 자녀가 이렇게 뭔가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될 거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습이고 초중고 때는 이제 공부라는 것들이 있고 대학 입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로나 이런 것들 다 연관되는 것들이어서 아이들이 뭔가 안 하고 뭔가 동기가 없어 보이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지금 자꾸 풀어볼까? 애쓰고 논문들 찾아보고 이론들 찾아보지만 어,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사회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아이들의 심리 내면적인 영향도 있고 부모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진짜 공부 안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꿈이 없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아이들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었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시면 참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미운 4살, 지랄 같은 7살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각각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이 팍팍 생길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상당히 주도적이고 자기 힘 세울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 다니면서 뭔가 경험하면서 주로 이제 공부죠. 공부나 이제 대인관계 경험하면서 이렇게 힘이 없어질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닌데 힘이 없어지는 것들, 뭔가 동기가 자꾸 낮아지고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님과 이제 갈등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진로 코칭을 요번에 잡았던 거는 저희가 공유된 창이 닫혀서 화면 공유가 중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원장님. 왜 그러지? 아이고, 제 거가 문제가 있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네, 다시 시작해도 제가 건드린 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아, 그거요. 제 거가 문제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공유 잠깐만 다시 공유 좀 할게요. 제 거가 네, 네. 제가 PPT가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게 보였었는데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진로 코칭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로 목표나 어떤 진로에 관련된 흥미가 높을수록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진로 코칭을 어떻게 할까예요. 부모님들이. 그것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시대에 이미 많이 경험하고 계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경험하듯이 온라인이 주된 IT, 뭐 인터넷 연결,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바이오 산업도 다 IT하고 연결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볼게요.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요즘 직업 가치관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세대들이 이제 여기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또 어떤 세대로 이제 이름 붙여지겠지만 요즘 MZ 세대의 어떤 직업 가치, 여유 안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대요. 어,
여기 보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유예요. MZ 세대들이. 어찌 보면 저희 IF 시대에 태어난 분들도 있고 MZ 세대에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풍족하게 자랐던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막 힘들게 뭐 하는 거를 좀 싫어한대요. MZ 세대들이. 그래서 직업 가치 1순위가 여유이고 여기도 보시면 구분해 보시면 이렇게 연도가 올라갈수록 보이실 거예요. 여유가 계속 중요하게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여유의 가장 또 중요한 게 직업 안정성일 거고요. 세 번째가 성취도예요. 이게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 아이들의 뭐 직업 선택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좀 같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기사 보시면 MZ 세대가 지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결국 높은 경제력의 2위라고 돼 있는데 1위가 뭐냐면 개인의 역량 향상과 발전이에요. 근데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개인의 역량 향상과 발전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연봉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성인들 20, 30대들 상담하다 보면 결국 이 문제 경제적인 보상에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크게 작용하는 가치인 것 같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 근데 지금 이미 경험하고 계신 것들 보시면 지금 뭐 이제 작년도 입시에서도 이과 아이들이 더 유리했다 이런 표현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국 다 이공계 계열의 뭔가들이에요. 보시면 여기 있는 키워드 보시면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문과적인 게 별로 없어요. 키워드가 이상하게도 다 이과적인 게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진 이런 그림들 인터넷 쳐보시면 이렇게 산업 환경이라는 게 쭉 변했고 보통 3차 산업 혁명이라는 게 컴퓨터 인터넷 정보인데 지금 저희가 막 맞이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시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지능하군요. 여기 있는 모든 핵심 기술들은 결국 이공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이따 또 기사도 그런 게 있는 것들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또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에 수학이 또 나와요. 아까 이제 또 누가 수학도 이제 질문 던지시고 공부법, 뭐 문과 성향, 이과 성향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구분이 될까? 그래서 이제 논문들이 이런 게 보면 결국 수포자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때 이제 아이들이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 포기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온다라는 어,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따 질문도 있지만 아이가 진짜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수학의 성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로 못 내는지로 이걸로 접근하시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가 수학 성적을 얼마나 잘 낼 수 있게끔 도와줬는지도 중요하고요. 학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능이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 지능이라는 부분도 아이가 얼마나 또 이걸 발휘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까운 또 제 통계 연구의 결과에 보면은 문과 성향의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이 높은 성취를 내는 아이들은 결국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통계적으로. 이과 성향 아이들은 학교 수학 선생님의 역량 아니면 이 상호작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온다라고 나왔는데 하여튼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 환경은 일단 저희가 보면 이과적인 전공들 그리고 뭐 반도체학과도 신설한다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리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모님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초중고 아이들 좀 더 길게 남아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진로 코칭을 하실까는 자꾸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하고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서 부모님들 좀 많이 지식을 좀 아셔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떨어진 데이터 뭐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들 상담을 이제 할 때도 진로 상담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과생들은 좀 편해요. 이과생들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이든 아닌 상관이 없이 개인 능력에 따른, 특히 IT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능력이잖아요. 프로그래머들. 이런 능력에 따라 취업이 충분히 잘 하더라고요. 그게 준비가 된 아이들은.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게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코로나로 더 취업이 어려워진 시기에는 뭐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근데 공무원 요즘 또 선호도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대기업 몇 군데 있는 것들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좀 그거는 좀 흐름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흐름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어떻게 힘있게 준비되게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지가 보시면 초등학생들 15년도, 19년도 있어요. 코로나 전이고요. 이게 21년도 거예요. 어, 운동선수가 눈에 많이 띄니까 아이들이 연봉도 많이 받는다는 거 알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거 워낙 얘기 많이 듣고,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일 거예요. 대부분 2019년도에도 유튜브가 막, 거기다 보면 이제 뭔가 모르겠지만 안정적이거나 직업 안정성 아니면 연봉 높은, 돈 많이 버는 이런 걸로 많이 잡다가 중학생들 보면은 좀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와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제 현실적이 되죠. 자기 학업 성취도와 함께 내가 진짜 실제 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찾아가는 게 어찌 보면 적응의 과정이라고 보여요. 이걸 뭐 꼭 현실에 맞춘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자기의 어떤 선호도를 찾아가고 실질적인 그걸 전공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우선순위도 보면 대부분 전문직이긴 해요. 어찌됐건. 뭐 안정적이거나.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 코칭은 결국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성적과 연관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도와주시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아이의 직업, 그다음 희망 직업, 진로가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뭐 진짜 의사, 아니면 프로게이머, 뭐 법률 전문가, 어찌보면 다 학업 성취도가 높아야 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이들의 꿈이고 흥미가 계속 생긴다면 받쳐줄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 부모가 결국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교육으로 가야 되냐? 이거는 꼭 아닌데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짜 아이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좀 도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따 선행에 관련된 얘기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질문이 있으셔서 제 생각입니다. 상담사로서의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